청소 및 랩핑 동시 시작. 먼지통을 비우기를 시작. 충전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에코백스에서 새로 출시한 N20 프로 플러스라는 제품을 리뷰해 보려고 해요. 스테이션이 들어간 제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과 반려동물도 있어서 로봇 청소기에 관심을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가전이 되었는데, 청소는 해야 하는데 귀찮지만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사용자 입장에서 이전 제품들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스테이션과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물걸레는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물걸레질이 싫을 때는 흡입 청소 이 키트만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물걸레 키트를 했을 때 흡입이 안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여분의 패드가 한 장 더 들어가 있고, 설명서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스테이션의 크기가 기존 에코백스 제품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본체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353, 351, 그리고 높이가 96mm 정도로 색상은 무난한 화이트예요. 이질적이지 않고 디자인이 이뻐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5200mAh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한 번 충전으로 300번 연속 청소가 가능합니다. 대략 550평 정도 청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프리미엄 청소 기능인 물걸레 세척, 집배수 급수와 오수 비움, 먼지통 비움, 그리고 열풍 공조와 셀프 스테이션 클리닝 기능이 자동으로 지원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라인으로 자동 걸레 세척이나 자동 건조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먼지통 비움 기능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한 가지 차별점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먼지 봉투가 없습니다. 멀티 사이클론 자동 집진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추가 소모품이 필요 없고 먼지가 쌓이면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방식이라서 비용이 조금 더 절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 능력을 보게 되면 가성비 라인이나 기존의 모서리 청소를 위한 트루 엣지 기술과 확장형 물걸레는 빠져 있습니다. 브러쉬가 빗살 배열로 머리카락의 엉킴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로탱글 기능이라고 합니다. 실제 저가형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솔에 지저분하게 머리카락이 엉키게 되는데 위생적으로 좋지 않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엉킨 게 없었어요. 반려견의 털 같은 게 청소 솔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로봇 청소기를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흡입력과 물걸레 세척력, 그리고 스테이션의 셀프 클리닝 기능일 것 같은데, 흡입력은 세대가 지나갈수록 더 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로청을 샤오미로 시작을 했고 1, 2세대 모델의 흡입력은 1800에서 2000 파스칼 정도였어요. N20 프로 플러스는 디봇 X2와 같은 8000 파스칼입니다. 디봇 T30 프로 프리미엄급이죠. 흡입력은 11,000 파스칼 정도인데 이것보다는 낫지만 충분한 흡입력입니다. 가성비 브랜드인 샤오미의 9세대 올인원 스테이션 제품 M8 같은 경우에 2700 파스칼이에요. 단 로총의 흡입력이 높아져도 유선 청소기의 흡입력 대략 한 2만 정도 되죠. 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지만 쌀, 반려동물의 먼지털,
금속 너트, 커피 찌꺼기 같은 뭐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흡입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흡입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 브러쉬가 회전하면서 흡입구 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걸레 세척은 분당 480회 정도로 눌러서 때를 벗겨내고 있습니다. 방식이 기존의 회전형 걸레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밀면서 닦아내는 방식이랑 유사해요. 일반적인 회전 방식의 물걸레 겸용 제품보다 확실히 성능 차이가 날까 해서 바닥에 크레파스로 낙서를 해두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파스텔 크레파스로 한번 바닥에다가 원을 그려볼게요. 이 정도로 그어놨습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오. 회전량과 차이는 없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손으로 걸레질을 하는 정도의 청소 능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 20mm 높이의 장애물을 넣고 400ml의 먼지통과 180ml의 물탱크로 지속적인 물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흡입 기능만 제공하는 청소기는 대략 한 4배에서 50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서 나름 스테이션 기능이 있고 물걸레 청소도 지원을 하는데 가격이 49만 9천원 정도라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올인원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80만원에서 200만원대까지 가격대가 다양하고, 에코백스 T30 프로 옴니 같은 경우에도 139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은 자동 물걸레 세척 기능을 좀 포기하고 50만원 정도로 구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듯 해요. 단점도 물론 있어요. 자동으로 뭐 45도의 열풍 건조, 70도의 뭐 뜨거운 온수로 세척을 하거나 직배수 키트를 연결하면 한 달, 두 달 동안 신경을 안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동 걸레 세척이나 건조 같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장애물 센서 인식과 회피 기능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장애물 인식은 하지만 프리미엄급의 회피 기능보다는 못했습니다. 프리미엄급이 장애물을 인식하고 조심해서 회피하는 정도가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하면 이 제품은 한 7점 정도 되는 듯 해요. 인식은 확실히 하고는 있는데 뭐 가벼운 물체 같은 경우는 좀 밀고 나가기도 합니다. 반려견 물품 같은 경우에도 인식을 하고 돌아가기는 하는데, 가벼운 경우에는 오줌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씩 위치가 변경이 되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트루 매핑 기술이 있어서 첫 번째 하는 것보다 두 번째 청소에서는 첫 번째 인식 때보다는 빠른 장애물 회피를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낙하 방지 센서가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신발장 같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 없이 복잡한 공간도 탐색하면서 경로를 지능적으로 세팅을 했어요. 고급 라인에 들어가는 뭐 지능형, 하우스키퍼 모드 뭐 2.0, 뭐 집안 환경이나 바닥의 위험 등 다양한 변수를 알아서 판단하면서 세부 청소 모드를 조절하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은 빠졌지만 청소 자체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살짝 가벼운 물체를 밀기도 하고, 회피 기능이 프리미엄 제품에 비해서 약간 두딱한 느낌이 있는데 청소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제로탱글이라고 V형 롤러 브러쉬와 이중빗살 배열 디자인으로 머리카락이나 반려동물의 털 같은 것들이 솔에 끼는 것을 방지하고 흡입을 하기 때문에 이 점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총평을 하면 무난한 디자인과 8000파스칼의 흡입력 그리고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까지 사용하면서 청소 성능 부분에서 평균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출시하는 로봇 청소기들의 성능이 예전과 달리 대부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오기는 했어요. 단지 프리미엄 제품과 다른 점은 좀 더 편한 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빠지느냐, 뭐 예를 들면 직배수 키트, 음성 명령, 뭐 자동 물걸레 세척 등, 그리고 장애물 회피를 얼마나 섬세하게 잘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대신 장점이라면 저렴한 가격에 평균적인 성능의 가성비 라인으로 로봇 청소기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는 분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걸레는 사용 후에 빨고 말리면 걸레 쉰내도 안 나고 하니까 가격을 생각하면 감내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게 원하는 기능을 꼼꼼히 비교하시고 구매하시면 편리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게 원하는 기능을 꼼꼼히 비교하시고 구매하시면 편리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